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발전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빠른 기술 발전,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 그리고 높은 교육 수준까지 많은 사람들은 한국을 미래형 국가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한국은 과거 여러 위기 상황에서도 비교적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 뒤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바로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건강위기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이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예전처럼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형태를 바꾸었을 뿐이다. 새로운 변이들은 과거보다 치명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훨씬 더 빠르게 퍼지고 조용히 사회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단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나라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한다. 이러한 환경은 바이러스가 퍼지기에 매우 적합하다. 증상이 가볍거나 감기와 비슷한 경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감염되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감염은 빠르게 확산된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경각심의 부족이다. 초기 팬데믹 당시에는 작은 증상에도 모두가 조심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익숙해졌고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되었다. 피로감과 무관심은 방역보다 더 큰 적이 되었다. 이는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장기간 지속된 위기 상황이 만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백신은 분명히 한국 사회를 보호하는 대중요한 역할을 했다. 높은 접종률 덕분에 중증 환자와 사망률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백신이 감염 자체를 완전히 막아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변이가 반복되면서 면역을 회피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백신을 맞았더라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의료 시스템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의료진의 상황도 결코 가볍지 않다. 과거처럼 대규모 응급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장기간 이어지는 환자 관리와 반복되는 유행은 의료진에게 만성적인 피로를 안겨준다. 특히 간호사와 현장 의료진들은 육체적 피로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함께 겪고 있다. 보이지 않는 번아웃은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다. 고령 인구는 코로나 변이에 여전히 취약하다. 가벼운 감염처럼 보여도 고령자에게는 폐렴이나 장기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느슨해질수록 가장 취약한 계층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문제다. 코로나의 영향은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불안에 빠진다. 직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결근이나 재택근무 전환이 발생하고 생산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사회 전체에 부담을 준다. 정신건강 문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속적인 불안, 뉴스 속 경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한국 사회는 원래도 경쟁과 성과 중심 문화가 강한 편이다. 여기에 건강에 대한 불안이 더해지면서 우울감과 불안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충분하지 않다. 정보의 홍수 또한 문제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를 접한다. 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섞여 전달되면서 혼란이 생긴다. 어떤 사람들은 과도한 공포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위험을 부정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반응은 모두 사회적 피로와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예방, 배려, 책임은 더 이상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아플 때 쉬는 문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존중, 환기와 위생에 대한 인식은 장기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힘이 된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매우 강한 나라다. 디지털 시스템, 데이터 분석, 의료 기술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람들의 태도와 문화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 정책은 강요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국민들은 자신이 공동체의 일부라는 인식을 가질 때 더 잘 협력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의 대상이다. 중요한 것은 유연함이다.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며 필요할 때 다시 조심할 수 있는 사회가 강한 사회다. 한국의 코로나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다. 동시에 완전한 승리의 이야기도 아니다. 이것은 적응의 이야기이며 배움의 과정이다. 위기를 통해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산이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배려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새로운 변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연결된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은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사회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과연 코로나 이후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끝났다고 믿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끝났다고 믿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현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지금도 조용한 파도 속에 있다. 큰 충격은 없지만 지속적인 흔들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직장 문화는 감염 확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여전히 아파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건강을 뒤로 미루는 문화는 코로나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런 문화는 감염병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하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출근을 선택하는 순간 회사 전체와 그 가족들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학교와 교육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학생들은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경우가 많지만 감염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교실, 학원, 기숙사와 같은 공간은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다. 교육의 연속성은 중요하지만 안전 없는 교육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과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장기적인 후유증 문제다. 일부 감염자들은 회복 후에도 피로, 집중력 저하,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을 경험한다. 이른바 롱 코로나는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과 노동 능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의료비 증가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 사회는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해왔다. 빠른 결정과 빠른 실행은 분명 강점이었다. 그러나 감염병 관리에서는 속도만큼이나 지속성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면 장기적인 피로와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정책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사람들의 생활과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 신뢰는 그 어떤 방역 정책보다도 강력한 도구다. 국민이 정부와 전문가를 신뢰할 때 강제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일관된 메시지는 이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다. 코로나는 한국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불안정한 노동, 주거 환경의 차이, 의료 접근성의 격차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선명해졌다. 감염병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의 크기는 같지 않다. 사회적 약자는 더 큰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방역은 단순한 보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제적인 시선에서 보면 한국은 여전히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글로벌 이동이 다시 활발해진 지금 새로운 변이는 언제든 국경을 넘어올 수 있다. 공항과 항만은 단순한 이동의 공간이 아니라 방역의 최전선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은 경험이다. 한국은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